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태극 FM 유튜브 생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썸네일에는 윤석열이 누군지 아직도 모르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는 자유우파 논객들, 그리고 정치인들, 그리고 각 분야에 조예가 깊은 모든 분들, 아직도 윤석열이 누군지 모르나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을 해서 살아온 쾌적이 적어서 그런지 윤석열이 누군지 아직도 모르는 이 멍텅구리 자유우파 논객이라고 하는 멍텅구리들 너무 많아서 하도 답답해서 오늘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 태극 FM은 70과 80의 중간에 놓여 있는 세월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참선도 많이 했고 명상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대중 강연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서 모든 모임 주최도 많이 해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답답하게도 아직까지도 자유파 논객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상황 분석을 못하는, 상황 점검을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하도 답답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이 누군가? 윤석열은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대한민국을 바꾸려고 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의 판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20년 정치부 기자, 무슨 30년 무슨 정치부 기자 했던 사람들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직도 윤석열이가 어떤 사람인가를 모릅니다. 옛날에 해왔던 관행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은 대한민국 판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면 판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옛날 관행처럼 사바사바로 정무감각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 태극 FM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다음 날부터서 다니던 직장에 일신상 사직서를 내고 2016년 12월 10일 안국동 태극기 집회서부터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살리겠다고 하는 애국 국민들이 하는 안국동 집회서부터서 참석을 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저 아래 남도의 사투리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쩍 하면은 입맛 따시는 소리, 뚝 하면은 호박 떨어진 소리입니다. 상황을 보면은 금방 알아채고 느낌이 오고 감이 오는 것입니다. 척이 오는 것입니다. 저는 윤석열 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조국 수사를 하기 전에는 자유우파를 박영수 특검에서 파견검사로 와가지고 잘 하니까 문재인이가 뭐를 했습니까?
세 단계를 뛰어서 중앙지검장으로 발탁을 했습니다. 그때서부터 박근혜 정부에 있던 자유우파 사람들을 과감하게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소위 대통령 2사람, 그리고 비서실장, 그리고 국정원장 3사람, 그리고 대법원장, 이런 무수한 사람들 200여 명을 감옥에 넣으면서 적폐청산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박근혜 대통령 정부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 국정원 댓글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적정선에서 뭉개려고 하니까 그때 이영렬인가요? 이영렬이가 윤석열 앞에 있었던 사람인데 있는 데서 맞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조금 적당하게 하려고 하는데 윤석열이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 앞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영렬이를 맞받았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주지청장으로 쫓겨갔죠. 그러고서 거기에서도 굴하지 않고 전전하면서 박영수 특검 할 적에 파견검사로 와가지고 박근혜 정부의 관료들을 다 과감하게 쳐내니까 문재인이가 그걸 보고 2019년 7월 25일 날인가요? 7월 25일 날 임명장을 주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살아있는 권력도 박근혜 정부의 권력을 쳐내듯이 문재인 정부의 권력도 쳐내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윤석열 그 얘기를 듣고 조국 붙어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의 엄청난 비리가 터져 나온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추미애를 내세워 가지고 이런 검찰에 있을 수 없는 그런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늠름하게 지키고 있다가 검수완박을 하려고 그때 당시 최강욱이라고 하는 애가 2021년이죠. 2021년 3월 9일 날, 그러니까 공직에 있던 사람이 밖에 나와서 후보로 나오지 못하게, 그러니까 1년 동안은 나오지 못하게 법안을 만들겠다고 그때 최강욱이가 이 법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월 4일 날 검찰청장을 던지면서 나 한 사람 때문에 검수완박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내가 꿋꿋이 나갈 테니까 검수완박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서 3월 4일 날 검찰총장직을 던지고 나왔습니다. 그러고서 한 3개월 동안 있다가 6월 29일 날 윤봉길 의사의 사당에서 후보 정계 입문하는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그때도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마는, 그러고 나서 여차저차 해서 대통령 후보까지 와서 대통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 태국 FM은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 됐을 때 검찰 가족에게 보내는 신년사, 그리고 가족에게 보는 인사말, 이 모든 것들을 뽑아서 자세히 읽어보고 과연 윤석열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다 더듬어 보니까 윤석열이는 자유민주주의자고, 윤석열이는 법치를 사랑하고 공정과 상식과 원칙이 살아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검찰 가족에게 당부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그리고 후보 시절로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서 짧은 토막연설을 한 20개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쭉 보면은 윤석열이의 그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정치했던 사람들처럼, 정치했던 사람처럼 뭐 정무감각 뭐 하면서
그저 사바사바 하면서 적당히 넘어가자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윤석열을 보게 됐습니다. 아, 이 사람은 대한민국 팔을 뒤엎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으로 인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파의 논객이라고 하는 이 멍텅구리들이 아직도 윤석열을 모르고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답답합니다. 지금 보셔요. 돌아가는 거. 윤석열이가 들어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 지금 현재 문재인이가 그리고 박원순이가 시민단체에 무슨 위원회에 엄청난 돈을 퍼주었습니다. 그 퍼준 돈을 주고 어떻게 썼는가 하는 걸 감사를 안 했다고 말입니다. 윤석열이가 들어오면서 감사원을 부활시키고 금감원을 부활시키고 그리고 금융합수단을 세워서 잘못된 것들부터 하나하나 서서히 정리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이가 대통령 후보로 되기까지 당대표라고 하던 그의 이준석이라는 아이는 노무현이 장학생 아니겠습니까? 예? 2003년 노무현이가 대통령 당선돼 가지고 장학금을 했을 때 장학금 1회 혜택을 받은 애가 이준석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을 만나면 90도 각도로 폴더 인사를 하고 윤석열이 만나면 맞담배 그냥 서서 악수하고 이런 개차반 아이가 있는 겁니다. 이런 아이는 프락치의 전형이라고 제가 작년 7월에 방송을 했죠.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본 새 아이라고. 문재인은 매국노형이고 이재명이는 탕관호령이고 이준석이는 전형적인 프락치형이라고 제가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들이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다고 그랬습니다. 활동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전장년 활동하는 것도 뭡니까? 이거 돈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태원 참사 얘들이 지금 현재 난리 부리는 것도 돈 달라고 하는 겁니다. 세월호에서 한번 돈 맛을 봤기 때문에 돈을 달라고 하는데 윤석열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원칙대로 이태원 참사 사건 났을 때 일주일 동안 국민 애도 기간을 정하면서 엿새 동안 나와서 전부 헌화를 했던 사람입니다. 원칙 룰을 가지고 이렇게 해나가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을 바꾸지 않으면은 앞으로 우리나라 선지선열 호국영령 이분들이 지켰던 이 나라 대한민국 지켜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윤석열이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바꾸지 않으면은 적정선에서 사바사바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 확고히 서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바꾸려고 판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멍텅구리들이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다리만 짚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번에 신평도 얘기를 했고 또 이진복이도 얘기를 했고 박대기도 얘기를 했습니다. 김대기인가요? 대통령 비서실장 김대기도 얘기를 했죠. 예. 그리고 안철수라고 하는 애 뭡니까? 요리저리 눈치 보면서 기회주의자 아닙니까? 소신도 없고 조금 뭐 불리하면 물러나 버리고 이런 소신 없는 애들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준석 같은 그런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 평정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엊그제 황교안 대표도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시행령으로 시행규칙으로 바꿔서 선거법을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바꿔서 해 나가야 되는데 어제 제가 고영주 변호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전투표는 법령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안 되고 전자 분류기에는 전산으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전투표도 시행령으로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느냐? 그 사전투표함을 관리하는데 CCTV가 24시간 4일 동안 비추어서 누구나가 그 투표함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놓고 나가게 되면은 2024년 4월에 있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부정선거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엊그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명수가 9월에 그만둡니다. 김명수 같은 애 춘천지검장으로 있던 애 문재인이가 대법원장 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애를 갖다가 대법원장으로 씹혀가지고 지금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조국이 1심 판결도 3년 2개월 만에 나온 겁니다. 이런 수가 있나요? 그 김밀이라고 하는 그 판사를 거기다가 심어놔가지고 김명수라는 애가 김명수라는 내년 올 9월에 그만두게 됩니다. 그러고 난 현후에 대법원장을 정말로 소신 있고 뚝심 있고 밀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임명을 해서 이제 우리나라 일부 썩어 암덩어린 판사, 대법관, 국회의원, 언론인 그 외의 관료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확실히 정리해서 땀 흘리고 노력하는 근면 성실한 사람이 이 나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굳건히 서서 생업을 종사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바꿔가야 됩니다. 바꾸지 않고 적정선에서 그저 사바사바하고 해서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개혁에는 판을 바꾸는 데는 엄청난 힘이 들어갑니다. 방해꾼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방해하는 사람들을 이 나라 대한민국 지킴이 애국 국민들이 이 사람들을 막아주고 여기에 힘을 보태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자유파 논객이라고 하는 이 멍텅구리들아, 아직도 윤석열이 누군지를 모르고 코끼리 장님 만지듯이 이 사람들아 그렇게 세상 보는 눈이 없는가? 물론 모두의 얘기했던 것처럼 삶의 궤적이 적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생각된다. 그러지만은 오랫동안 무슨 30년 35년 정치권에 기자 생활하고 뭐하고 너희들은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사바사면서 거짓말하고 서로 죽어나가면서 이렇게 세상을 살아왔잖아. 세상은 바르게 살아야 돼. 잘못된 거짓이 밝혀지는 것은 시차만 있을 뿐이야. 시간만 빠르고 느리는 그 차이뿐이 없는 거야. 이거 알겠어? 우리 사람을 짓고 이 세상을 지은 창조주,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우리 사람에게는 양심을 주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본심, 본래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준 거야.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갈라졌어. 지금 지중해 문명에서 대서양 문명으로 지나고 태평양 문명으로 와가지고 동양 삼국에 인도의 시성이 얘기했잖아. 동방에 빛나는 그 나라 코리아라고. 이 나라에는 머리가 우수한 사람들이 많아요. 전부 좋은 방향으로 쓰게 되면은 이 나라 대한민국이 세계 국가를
아우를 수 있는 맏형의 국가로 팍스 코리아의 나라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자부와 긍지를 갖고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그림을 잘 그린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는데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은 글씨를 잘 쓰는 게, SNS를 잘하는 사람은 잘하고 영화 편집을 잘하는 사람은 편집하는 나름대로 각자 분야에서 그 재능 기부를 해서 노력하고 성실한 사람이 바르게 사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우리 같이 일조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윤석열이는 대한민국을 새로 개조하기 위해서 판을 바꾸려고 나선 겁니다. 이거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이 멍텅구리들아, 멍텅구리들아, 바로 알아들어. 오늘 태극기 팸이 제시하는 내용을 듣고 한번 생각이라도 해보기 바란다. 결론적으로 윤석열은 이 나라 대한민국을 판을 바꾸기 위해서, 개혁을 하기 위해서, 완전히 뒤집기 위해서 나온 것이야. 이거를 바로 알고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의 건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가기까지 우리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손에 손을 잡고, 이제 옛날에 그 우리나라 88년도 그 코리아나가 불렀던 노래처럼 손에 손을 맞잡고 이제 전 세계로 향해 나가는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손을 잡고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썩은 환부는 도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썩은 환부는 약 먹어서 되지 않습니까? 수술을 해서 그거를 도려내야 되는 겁니다. 썩은 암덩어리는 도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썩은 암덩어리 판사, 대법관, 국회의원, 언론인, 그리고 나름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 썩은 것은 완전히 도려내서 새살이 돋을 때까지 회복을 잘해서 건전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들어 나아갈 때만이 이 나라 대한민국이 정상의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750만 회회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손에 손을 맞잡고 이 나라 대한민국 건전하게 바로 세울 때까지 우리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윤석열이 누군지 아직도 모르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은 대한민국 판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일거수일투족을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해나가는 일에 뒤에서 적극적으로 후원자가 되시고 성원자가 되시고 힘을 보태서 바른 개혁의 길을 할 수 있도록, 판을 바꿀 수 있도록 협력과 협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어려운 때이지만 개혁을 해나가는 윤석열에게 힘을 보태 나가십시다. 함께 하십시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의 내용에 공감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이웃분들에게도 많이 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태국 FM 유튜브 생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